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민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시작했네요. 자, 오늘장 일단 바깥 날씨를 보면 초대형 태풍이 날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증시에도 지금 먹구름이 좀 몰려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미국의 긴축 우려에 계속해서 증시는 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보면 코스피도 코스닥도 각각 1에서 2%대 뚝 떨어지고 있는 목요일장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이 파란불 켠 가운데 코스피는 현재 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OLED 관련 섹터들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으로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도 이런 특징주 반영해서 저희가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미인주 꼭 투표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모셨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꼽아본 오늘장의 특징주 8개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가슴을 갑갑하게 만들었던 5G 관련 통신 장비주들이 모처럼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내릴 만큼 주가 내려왔고요. 자, 어제는 삼성전자의 이음 5G 장비 공급 확대 이슈도 있었는데 KMW와 RFHIC 모두 올라옵니다. 특히 최근 공급 계약 소식 전한 RFHIC는 아주 강한 모습인데요. 자, 승자는 누가 될까요? 1라운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OLED 관련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먼저 한참 메타버스 관련주로 거론됐던 종목이죠. 선익시스템, 이 애플 확장기기 출시로 인한 잠재적인 수혜가 기대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영호 DSP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 광학 시스템이 국책과제에 선정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잠시 후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시장과 무관하게 나홀로 독주를 보여줬던 강력한 종목군이죠. 기판 업체들끼리 대결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대 대덕전자. 두 종목 모두 지난 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숨을 좀 죽여왔었죠. 자, 그런데 다시 지금 도움닫기를 하는 걸까요? 두 종목의 대결 바로 3라운드에서 펼쳐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오랜만에 바이오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NK맥스, 9월 유럽 암학회죠. ESMO에서 발표되는 육종암 데이터에 관한 임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고요. 네오 이문텍은 희귀병 FDA 임상 승인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종목들 보시면요. KMW와 RFHIC입니다. 딱 보시면 5G 두 글자가 떠오르시죠? 네, 5G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펼쳐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5G 때문에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마 많으실 겁니다. 네. 계속되는 투자 지연 소식에 주가는 바닥, 그리고 그 바닥을 뚫고서 지하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왔던 게 상당 기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제 보니까 이 삼성에서 민간과 공공기관 쪽에 이음 5G 장비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자, 이와 함께 때마침 또 이 5G 통신 장비주들 일제히 올라오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자, 오늘장도 그런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이 5G 정말 많이들 기다리셨는데 이제 다시 가는 겁니까? 어렵네요. 쉽지 참. 않죠. 네. 5G는 항상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 올라갔던 적은 몇 차례 있었어요. 맞죠. 그쵸? 그게 바로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이냐라고 볼 때마다 참 네. 어려웠었는데, 맞아요. 그 5G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인프라 사업이 진행이 될 때, 특히 미국의 인프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심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인프라에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펌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중간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다시 올라가는데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G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반도체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근데 예. 5G도 마찬가지로 모든 미래 산업은 인터넷 통신망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UAM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초고속으로 가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5G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불타오르듯이 탔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조금 잠잠해진 이후에 다시 크게 올라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업황 자체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이 계속해서 돈을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구축이 되는 게 인프라인데 예. 이런 외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런 내적인 인프라가 잘 되어야 문제가 없는 그런 인터넷망이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확실히 있다. 근데 글로벌에 대해서 이제 오픈랜 도입에서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제 반도체법에 따르면 이 오픈랜 무선 기술 활용을 해서 이 5G 무선 공급망에 대한 그런 경쟁력 강화 부분 그런 부분에 10억 달러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큰 수치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뭐 제조사라든지 장비사 그리고 소프트웨어사들이 상호 연동해서 그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지국 구축을 할 때 다양한 공급사들이 필요로 하고 그 경쟁 시대 경쟁이 구축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주요 공급사로는 어떻게 보면은 에릭슨이라는 회사인데 네. 이 에릭슨이 오픈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나 삼성이 어떻게 본다면 이 에릭슨이나 노키아 대비해서 이 오픈랜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의 5G도 좀 연쇄 효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랜이 도입이 된다면 만약 도입이 된다면 이 5G 서비스가 요구하는 뭐 양적이라든지 질적인 측면이 네. 모두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네. 이제 스몰셀 시장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좀 대형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형 기지국들이 있는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5G 시장이 욕을 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5G 돈을 내도 우리가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그 속도를 그렇죠. 체감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스몰셀 즉 이제 소규모망을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스몰셀 업체들이 저는 이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몰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IoT 최근에 가정에서도 IoT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또 이 삶의 질 높이는데 또 MZ 세대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 IoT 도입부터 시작해서 이 5G 특화망 서비스 시장 성장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스몰셀 성장은 이 5G, 6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저는 좀 큼직큼직한 종목보다는 스몰셀 종목들을 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5G 관련된 업체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될 시점은 됐다라는 측면이고요. 모든 종목이 다 좋다라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스몰셀 종목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지금 댓글창에 이지선님이 5G 이제 추매에 들어가도 되냐는 그런 질문도 주셨는데, 갖고 계신 분들 네, 맞아요. 앞으로 좀 5G 어떻게 될까요? 저는 5G 별로 그다지 좋게 낙관적이게 희망적인 메시지는 좀 없다고 보는 게요. 네. 똑같아요. 디스플레이 시장이나 CRT에서 브라운관 시장에서 평면에서 이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나가는 것처럼 5G 6G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뭐 과정의 일부분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5G 관련돼서 나는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예, 설명해 뭐냐면요. 주시죠. 일단 해외 수주 관련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옴시티가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인프라는 구축이 돼야 돼요. 그러면 통신망을 하려면 기지국도 있어야 되고 광내에 있는 랜을 쓸 수 있는 전선이라든지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데 네. 그 사막에다가 깔려면 당연히 그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건설 패키지로 묶어서 수출을 패키지화 시키는 네. 공약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좀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르는 거 있는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아까 오픈랜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방형 무선망이지 않습니까? 네. 기지국을 서로 다르게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유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이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나라 뭐 하나 특정 지분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는 유명한 게 에이텔이지 않습니까? 에이텔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에이텔이면 에이텔 기지국 가지고 쓰려고 그러지. 다른데 우리가 들어가기 하면 우리가 지금 알뜰폰처럼 네. 어제 기지국의 어떤 어떤 망에 대한 구축망을 좀 약간 쓸 수 있게 좀 들어가는 부분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크게 저는 가시화적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네. 5G는 글쎄요 아직 그냥 이게 스페이스 A처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냥 스페이스 저궤도 X. 예, 네. S처럼 스페이스 A는 가수입니다. 네. 저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이 바다 뭐든 다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우디 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5G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냥 6G 목의 차후에 통신망으로 가기 위한 어떤 뭐 과정이지 크게 도약할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건설과 묶여졌다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일단은 공약적인 발언이 어찌 보면 그게 조금 이 주식시장에 어찌 보면 좀 약간 네. 화두로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 에리스라든지 노키아 같은 회사들이 강해요. 그쪽은 네. 강하기 때문에 뭐 삼성이니 LG니 들어가도 어찌 보면 로비적인 측면에서는 더 강할 수 있겠지 모르지만 기술력에는 오래 전통적인 아날로그와 CDMA입니까?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노키아하고 에릭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힘들 거라고 예상되기 네. 때문에 그래도 장비 수준은 우리나라가 잘하기 때문에 네. 또 그쪽 부분은 또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종목들 한두 개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저점 매수해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5G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일단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그리 낙관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자, 5G 관련된 전체적인 관점 일단 먼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KMW 올라와 있고 RFHIC와 함께 맞붙여 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승자 어떤 종목이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지 여러분의 선택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바로 확인해 보죠. 네,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 네. 먼저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저는 KMW 골랐습니다. 네. KMW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KMW였고요.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이게 대장주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근데 네. 대장주인데 이 사실은 영업이 적자가 난 기업을 제가 고르겠습니다. RFHIC로. 네. 어찌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선택이 뭐냐면 답이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김영우 전문가께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KMW 골라주신 이유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대장주로서 많이 역할을 5G에서 섹터 내에서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 일단 5G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 전반적인 시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경기 둔화냐 아니면 경기 회복보다는 경기 둔화냐 침체 쪽으로 많이 네.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경제 상황들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표들이 그렇습니다.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좀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일단은 인프라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경제 회복 시기 때 이걸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인프라 사업을 투자를 해서 경제를 이끄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미 할 수 없는 카드, 그러니까 이미 써버린 카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프라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그거는 이미 지금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5G에 대한 투자가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거는 발전돼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필수니까. 네, 필수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이 경제가 매크로 환경만 괜찮아진다면 다시 또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도 KMW를 고른 이유는 지금 글로벌 5G 인프라 투자 확대에 있어서 좀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무선통신 기지국이라든지 기지국에 이제 들어가는 장비 그리고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매출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환경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에 대한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전에 미국의 인프라 사업 때 그렇게 올라갔던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이오 때 코로나 섹터랑 비슷한 겁니다. 네. 코로나 때 바이오 섹터. 네, 코로나 때 바이오 섹터죠. 그렇죠. 네, 예. 코로나 때 바이오 섹터에 이제 진단키트와 치료제. 예. 계속 말이 꼬이네요. 네. 아무튼 네, 그럼 네. 우리 저도 깜짝 놀랐네요.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알아서 잘 네. 들어주실 거라고 예,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글로벌 통신사의 그런 캐파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G 대해서 이거는 절대 다시는 안 망할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지만 기간을 두고 좀 실망감 때문에 투자를 다시 하는데 특히 이제 막 추가 매수하는데 굉장히 또 무서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시기들을 잘만 잡는다면 전 내년 상반기에 전 5G가 다시 올라갈 거다. 어허. 상반기, 하반기를 네. 넘어갈 때 올라갈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G는 그렇게 관점을 잡고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그 2018년이었나요? 그때 뭐 한 해 내내 KMW만 얘기했던 기업도 네. 다른데 네. 그만큼 강한 종목이었고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대장주를 버리고 RFHIC 골라주셨거든요. KMW는 통신의 네. 어떤 대장이에요. 예, 이거를 예. 말하지 않고는 뭐 다른 종목들은 말할 필요 없는
없는 종목인데 워낙 이 종목에 많은 분들이 손해를 받고 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실망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5G만 나오면 항상 KNW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좀 제가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G에 대한 고객층이 해외까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장비, 설치, 무선통신, 뭐 기지국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빼놓고 왜냐면 RFHIC를 왜 좀 주목하냐면 네. 올해 1분기, 2분기 적자 났어요. 네. 유일하게 적자 나는 게 뭐냐면 이 GAN이라는 웨이퍼하고 트랜지스터 만드는 회사인데 이 부분이 약간 원가 부분이 왜냐면 한참 네. 원가 비쌌지 않습니까? 올 네. 초에 원자재 상승. 예, 예. 그래서 판가 전환을 못 받았었어요.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29억짜리 이제 네. 웩스텝하고 이번엔 또 공급도 채우기가 또 나오고 계속 수준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영량 악한 플러스 그다음에 원가 상승까지 좀 약간 올 초에는 좀 힘들었는데 다시 이제 하반기 들어서 오면서 주가 보시면 탄력 보면 주가가 바로 펀더멘탈이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펀더멘탈 올라간 것은 회사가 좀 계속 나아지겠다는 신호거든요. 하긴 그 원재료값 상승은 뭐 회사 잘못은 아니니까요. 근데 특히 통신이나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렇게 발주를 하면 참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당신 막 딴 데 가고 가시기 때문에 차후를 위해서라도 영업적인 어떤 성과를 위해서 많이 진입하다 보면 만들면 적자라는 부분도 많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든 기업들 제조업체들 아시다시피 지금 고임금 그다음에 저성장에 그다음에 고물가에 그다음에 고금리까지 여러 지금 삼중고 사중고를 겪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렇게 계속 공급 체결약이 나온다 보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오히려 숨어 있는 종목이 더 낫겠나 그리고 추세가 우상방으로 계속 오고 오늘도 강한 슈팅 나와서 7.6% 거의 8%까지 올랐다가 그러네요. 조금 네. 빠졌어요. 예. 그래서 낙폭 가대 구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추세선대로 올라간다는 점,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냥 수익률로 보고 그냥 덤비면 RFHIC가 조금 더 낫다고 저는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KMW와 RFHIC 일단 각각 한 표씩 받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제 생각에는 KMW가 그래도 그렇죠. 대장주니까 네. 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과연? 선택은요. 오? 아니네요. 배신감이 이만큼 있군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RFHIC가 주가 상승률은 오늘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RFHIC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바로 이 종목을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역시나 오늘 강한 종목을 좀 선택해 주셨네요. 네. 그럼 KMW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KMW 같은 경우에 가격 전략을 이제 4만 원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4만 원 보고 있는데 너무 이제 배신감에 또 많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바닥은 계속해서 다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거래량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조금 더 차분하게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한번 이 거래량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가 추세를 돌리는 시작점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제 이 5G 매크로 환경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KMW 4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 다 일단 OLED라는 키워드로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익 시스템의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기대감으로 지난 한 해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자, 오늘장 선익 시스템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영호 DSP 이 종목 디스플레이와 함께 반도체 쪽으로도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선익 시스템 대 영호 DSP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래도 한 해를 한번 획을 썼던 매출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영업이 좀 감소되고 지금 적자 부분이 좀 나지만 그래도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선익을 가야 되겠죠. 선익 시스템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전호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오, 시스템 네. 알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아무래도 뭐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최인호 전문가님 네. 역시 이제 메타버스의 바람 슬슬 불 때 된 겁니까?
조금 지금 시장이 아시다시피 9월하고 좀 하반기가 너무 살얼음판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첫날에 네. 환영합니다 하면서 바로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아, 지금 정말 힘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침 시장 보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하락전 넘으면 또 개별장 시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테마에 움직이는 개별장. 그렇죠. 쏠리죠. 쏠리.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보다는 어떤 거와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단순한 논리로 해서 테마로 말 가기 때문에 예. 영우 DSP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영업이익이 일단은 둘 다 일단 적자예요. 둘 다 어찌 보면. 네.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둘 다 적자지만 일단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죠. 애플 확장기 출시로 인한 또 잠재적인 수혜적인 부분도 있고 선익시스템은 또 메타버스에 관련돼 있는 또 시스템에 또 같이 연결돼 있고 하니까. 그때 뭐 갈 때 정말 굉장한 상승을 네, 보여줬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애플 다 오늘 나온 뉴스 플로우를 떠나서 그냥 그냥 저는 봤을 때 메타버스를만 보더라도 네. 충분히 갈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선익이 뜬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잠잠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뭐 덱스터가 좀 올라온다든지 예, 예.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조금씩 스물스물 그리는 게 왜냐하면 다른 차선이 혹시 있는가를 찾아가는 어째 보면 트레이닝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봤을 때 아 선이 그래도 이 중에서는 하드웨어 쪽으로서는 일단은 예. 일단 대장이라는 걸 좀 절실히 느끼는데 네. 선익이 진짜 올라가면 네. 진짜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네. 어저께 미증시에서 예. 이제 메타가 어저께 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조금 시장에 조금 움직임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 추측을 합니다. 요즘은 미증시랑 워낙 요즘에 디커플링이 그렇죠. 워낙 심하다 보니까 추측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저는 선익 시스템을 갖다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경쟁 회사를 보면 저는 HB 솔루션을 가는 게 어찌 보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선익 시스템을 그거로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예. 메타버스에 관련된 게 보기 때문에 일단 선익으로 일단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네.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OLED 관련주보다도 메타버스 때문에 선익을 골라주셨거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께서는 왜 선익 시스템 골라주셨나요? 저도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거 예전에 네. 그 LG가 지금 핸드폰 사업부가 철수가 되긴 했지만 롤러블 폰 관련주로 일단 먼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철수가 되면서 주가에서 좀 재료가 빠지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그 기술을 가지고 XR이라든지 아니면 AR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 공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선익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이 XR과 VR은 곧바로 메타버스와 관련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애플과 이제 메카가 XR 기기를 한 바퀴 양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아니면 유프렉스가 수혜주로 어제 부각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영우 DSP 같은 경우에는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몸집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영우 DSP가 오히려 지금 국책과제로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이 네, 확장이 될 수 있다. 선정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성은 더 좋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네. 몸집이 작은 만큼 이렇게 빨리 조그만한 갈수 네, 있죠. 재료에도 더 갈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이 삼성과의 계약도 체결이 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몸집은 적지만 나중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저는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네.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을 고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을 이렇게 두 분 다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네. 자, 앞으로의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러면 두 분의 선택은 일치가 됐으니까 이 종목을 사각으로 올려보겠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을까요? 지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네. 마찬가지네요. 선익 시스템이 뭐 압도적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72%의 득표를 하게 됐고요. 선익 시스템 사각으로 만장일치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영우 DSP 관련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영우 DSP는 한 2,3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래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 설비 투자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몸집은 작지만 이런 종목들을 잘 매수 타점을 잡으면 예. 수익성은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종목들을 잡으실 때는 좀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기업의 IR에 전화도 해보는 부분도 필요하고 네. 리포트도 많이 참고를 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영우 DSP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주시면서 종목에 대해
대해서 역시나 잘 알고 또 공부해서 들어가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셨네요. 2,3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3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뭐 익히 알고 계시는 PCB 기판업체들 지금부터 붙여보겠는데요. 자, 코리아 서킷 대 대덕전자입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올해 초에 시작이 좋지 않았을 때도 정말 잘 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고점 찍고 상당히 좀 내려와 있죠. 다시 언제 솟구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코리아 서킷 대 대덕전자의 대결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참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가야 할까요? 세 종목 같이 하면 안 되겠어요. 심태까지 이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워낙 네. 세 종목은 그렇죠. 사실 누가 좋다고 말을 못해요. 네. 시총 큰 사이즈냐, 작은 사이즈냐의 차이고라 저는 생각이고, 저는 그냥 대덕전자로 가겠습니다. 대덕전자로 대덕전자,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대덕전자 가주셨고요. 김여구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대덕전자 가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그렇습니다. 대덕전자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사실 뭐 둘 다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대덕전자로 가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빠졌던 폭이 좀 덜한 걸까요? 아니요, 일단 세계 회사들이 어찌 네. 보면 재무라든지 영업이익이 상당히 마진이 되게 높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같은 이게 악장에 근데 들어오게 되면 투자가들이나 기관이라든지 외인들 같은 경우에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9월에 많이 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텐다면 대부분 이렇게 안정성을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계속 머물릴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본 아까 심택을 왜 였냐면 심택이라든지 대덕이나 코리아스케이 세 종목은 그냥 올 힘든 9월 장에도 계속 꾸준히 그 자리는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9월 같은 장에는 신규 진입 종목은 아예 그냥 개별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펀드면 탄탄해서 언제 들어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을 탄력 막을 수 있는 종목을 갈 거냐 봤을 때 사실 오늘 두 종목이 잘 맞는데 5G하고 사실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종목이 또 5G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인공지능 5G하고 빅데이터 하려면 일단 속도, 통신 속도까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다방면으로 일단은 PCB 쪽은 일단은 다양한 어찌 보면 이 광야란 이게 광역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계를 만들고 뭐 이렇게 소켓을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고사양되고 이제 고기능 고성장 되는 시대에 발맞춰서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금방 말씀드린 이 두 회사가 저는 크다고 보는데 저는 왜 이 둘 중에서 그러면 왜 코리아스케이트가 안 좋아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코리아스케이트도 하반기 실적도 더 좋다고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럼 시총을 봐야 될까 합니다. 시총을. 그래서 어느 종목이 좀 더 나을까 좀 시총에서 움직임이. 갈렸군요. 예, 그래서 시총을 그냥 봤을 때 대덕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했지만 네. 네. 오히려 코리아스케이트가 등락로는 더 크게 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빠지폭도 컸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더 빨리 올라갈 수 그렇죠. 예,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고 그냥 성향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봐왔던 증시의 흐름이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지금은 성장보다 빠지지 말자는 네. 뜻에서 대덕전자를 안정성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도 대덕전자 골라주셨는데 네네. 두 종목 다 실적은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시총을 보고 대덕전자 골라주셨는데 김영호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대덕전자 골라주셨나요? 일단은 이 두 종목을 한번 같이 보면은 네. 이 FC BJ와 관련해서 같이 묶여있는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사실상 이 삼성전기 그리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만 FC BJ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차 언급해 그렇죠. 주셨죠. 네, 맞습니다. 코리아 스퀴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내년에 FC BJ를 포함해서 패키지 매출이 한 62.3%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반도체 얘기를 말씀드릴 때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네. 볼 거면 차라리 기판 업체를 보라 항상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실적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저기 네. 강력하죠, 정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코리아 스퀴트와 대덕전자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 FC BGA에 관련해서는 대덕전자가 좀 더 강하게 대응을 네. 잘 하지 않았나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판 FC BGA에 대한 그런 부분들, 차세대 기판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에는 더 캐파가
앞으로 더 커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코리아 서킷도 분명히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덕전자가 오히려 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메모리 기판의 수익성 자체도 개선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거기다가 FCBJ라는 그런 성장성까지 더해서 지금 주가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딱 주가의 상승 추세를 방어를 해주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밸류가 좀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적도 이제 레벨업이 되고 밸류도 이제 다시 릴레이팅 된다면 더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다 좋은 종목이지만 그 중에서는 대덕전자가 좀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참 어려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종목으로 가셨는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자,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대덕전자가 이렇게 그러네요. 많이 갑니다. 78% 득표를 하게 됐고요. 코리아 서킷 22%를 제치고 대덕전자가 만장일치로 4강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럼 코리아 서킷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네, 좋을까요? 코리아 스케이트는 일단은 좀 크게 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 1단계별로 좀 봤을 때 목표가 24,000을 먼저 보시고요. 24,000을 먼저 보시고 난 뒤에 전고점 위에 있는 그러니까 가대 낙폭 구간까지 2단계로 보시는 게 괜찮을 거라고 네. 보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 개별장에서도 상당히 뚜렷하게 추세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장일 때 숨어있는 옥석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네. 절대로 이 종목을 그냥 반도체나 기판이 안 간다고 해서 그냥 안 보지 마시고 그냥 계속 꾸준히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이 세 종목을 꼭 보셔야 된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조금 덜 가더라도 신텍, 코리아 서킷, 그리고 대덕전자까지 이 세 종목은 계속해서 눈여겨보라는 그런 말씀 주시면서 전고점 전까지 낙폭 과대 구간 1단계로 보고 24,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자, NK맥스와 네오 이뮤텍인데요. NK맥스는 세계 첫 NK 세포치료제 타이틀 획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네오 이뮤텍 이 종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림프구 감소증 FDA의 임상 계획 승인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 종목도 같이 한번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 NK맥스 대 네오 이뮤텍의 대결은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명호 전문가님 오랜만에 바이오주 나왔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좋을까요? 저는 NK맥스 골랐습니다. NK맥스로요.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 NK맥스고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야, 저도 NK맥스 골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오늘 두 분의 선택이 많이 일치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골라주신 이유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전문가님부터. 네, 뭐 NK맥스, 네오이뮤텍 둘 다 네. 이제 바이오주로 이제 가면서 바이오주들의 특징을 일단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 임상이라든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 가지의 큰 재료가 발현이 됐을 때 그리고 네. 그게 실적의 기대감으로 이어졌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를 그렇죠. 네. 보여주고 있는데 네오이뮤텍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FDA에서 미국 FDA랑 유럽 EMA에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지정 재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희귀의약품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게 뭐 객단가 자체는 이제 비쌀 수는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상용화되기라는 네. 좀 힘들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네. 전 차라리 이 NK맥스가 더 낫겠다. 이제 세계 첫 NK 세포치료제 타이틀을 가지고 획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 우리 또 세계라는 그런 것과 것도 첫 중요하죠. 번째 네. 이런 타이틀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보적, 단독적 이런 기술 자체가 일단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네. 될 수 있고 지금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9월 ESMO부터 연말까지 이제 기대감이 유효한 그런 기업이고 9월에 이제 최초로 이 6종합 말기 환자 데이터 발표를 뭐 기대한다는 그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면서 네. 이 암세포에 관한 그런 부분들 임상 시험들이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K맥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더 갈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NK맥스든 지금 이 네오 이문텍이든 기대감에 올라가는 주가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 게 사실 바이오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안 맞아요. 됩니다. 네, 이걸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부가 꼭 많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뭐 차트적으로 보신다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래량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짝 유출을 해서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을 정말 드릴게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네, 최인호 전문가님도 지금 NK맥스 골라주셨는데 선택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네오 이뮨텍은 예. 항상 이렇게 학회 같은 데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항상 이슈화되어 있는 처음에 한번 이렇게 움직거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크게 안 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2014년 한 8년 정도 될 때부터 원래 예.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아직까지 영업이익도 거의 뭐 마이너스 63%씩 뭐 네.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캐시카우가 되는 부분도 전혀 없이 그냥 이끌어 나가는 종목이 한번 큰 성과를 한번 내려고 하는데 네. 지금 FDA에서도 1, 2상 지금 계획 승인도 난 게 이제 특발성 이제 CD4 림프 구감소증을 이제 냈는데 예. 이게 이제 이슈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또 가능성에 대한 희박함이 조금 묻어 있기 때문에 너무 소외됐고 앞으로도 이게 이목 끌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걸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고 이런 새로 개발하는 것들을 네. 멈출 수 없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멈추는 순간 큰일 납니다. 예. 회사의 정체성이 제 없어지는 바이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난달 8월달 제가 한 네. 48개 지금 바이오 종목들 제약 종목들 쭉 봤거든요. 네. 5종목 빼고는 시총이 다 무너졌어요. 아. 심지어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예. 1조가 무너졌고요. 일동제약도요? 네, 1조가 무너졌고 네.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바이오가 올해 9월 달은 좀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악장일수록 이는 예. 이렇게 바이오가 기대와 또, 힘, 아니 네. 기대와 희망이 먼저 앞서요. 그것도 9월 달에 또 선물 암호케이스니까요. 옵션, 예,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 9월 9일부터 이제 아마키가 이제 3일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바라보고 네. 좀 괜찮은 종목들, 관련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뭐 NK에서도 이 두 종목 중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세계 첫 이제 NK 세포 이 네. 타이틀이 된 기대감인데 분명히 기대감이 있으면 성과도 있을 거예요. 네. 절대 바이오는 부정하는 순간 그 종목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부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제약이 캐시하고 있는 걸 가져갈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세포종이라든지 뭐 기대감. 면역감에 기대감이 있는 이게 쉽게 말하면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종목을 갈 거냐, 어찌 보면 세분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크게 가지 마시고 분기라든지 달, 그러니까 20거래일선을 본다든지 5거래일선을 본다든지 짧게 가시면서 대응하시기 그래야 편하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일단 NK맥스로 가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NK맥스네요. 네. 63% 가져갔고요. 63대 47로 NK맥스가 역시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사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50% 가까이 또 네오 이뮨텍 골라주셨는데 네.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아무튼 T세포 중심으로 해서 차세대 면역제를 하려고 열심히 일단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과는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요. 일단은 계속 바닥을 다지는 구간인데 일단 주가는 한번 조만간에 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런 종목들도 꾸준히 보시면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5,300원을 잡겠습니다. 5,300원 가는 이유는 전고점이 그래도 확실한 어찌 보면 매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고점을 잡으니까 그 이상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나오면 20%씩 점프를 하는 네, 경우도 많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 이뮨텍 전고점을 중심으로 주가 대응하라는 말씀 주시면서 5,3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4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올라온 종목은요, 이 5G 관련주입니다. 5G 관련 대장주인 KMW를 누르고 RFHIC가 4강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OLED와 함께 앞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이죠. 선익 시스템입니다. RFHIC 대 선익 시스템의 대결, 지금 바로 펼쳐보도록 하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5G인가요? 메타버스인가요? 저는 선익 시스템 6거래일 상승세를 보고 네. 일단은 선익 시스템을 저는 네. 찍었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심상치 않다 보시는 거군요. 네, 자, 김영우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선익 시스템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오늘부터 이 두 분께서 이렇게 선익 시스템 쭉쭉 가주시는 거 보니까 메타버스 슬슬 오지 그러네요.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네. 저희 괜히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일호 전문가님, 네. 이 5G 정말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역시 낫겠다 이런 판단이신 것 5G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인프라 일단은 사회 간접 시설은 다 적용돼 있다고 거의 다 했다고 좀 봐지고요. 예. 지금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지금 행정 자체는 공용 5G 그러니까 네. 이제는 이제 우리가 버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항만이라든지 부두, 뭐 항공, 그다음에 어떤 기업, 병원 이런 데서도 이 5G를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일단 발표는 어저께 뉴스도 플로우도 나온 것 같은데 네. 진짜 5G는 일단 수출이 다 밥이다. 그 외에는 네. 큰 모멘텀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받기 힘들 5G도 거다. 좀 잘 안 터지더라고요. 네, 지금. 근데 강남 가면 잘 터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안 터지면 난리 납니다. 예. 합정에서 하루에 강남으로 이동 거리가 그래도 한 80만 명 나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게 5G 안 터지면 그거는 사활을 걸고 기지국 몇 건 만듭니다. 그래서 네. 거기 가서 5G 잘 터지니까 네. 그걸로 쓰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5G는 수출. 저는 수출이 답이다. 그 외에는 국내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설비 제조 AS 관련 업체들은 좀 꾸준한 상승일지 몰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KMW 같이 무선 설비 통신 기지국 이런 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힘들다. 어디 뭐 섬에서 뭐 짓지 않은 이상 좀 네. 힘들다. 그 점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5G 아까 뭐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메타버스의 기대감과 비교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네. 메타버스와 5G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그렇긴 볼 하죠. 수 있는데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OLED 증착 장비 관련해서 예. MS 부분에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RFHRC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괜찮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웍스택과 29억 트랜지스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네. 트랜지스터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GaN 트랜지스터를 생산을 하고 있는 G라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와도 39억 규모의 맞아요. 신호통신장치도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료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애플과 메타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메타버스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선익 시스템이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실적이 하나 이렇게 터져준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OLED 부분은 선익 시스템이 좀 아무래도 대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했을 때 선익 시스템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선익 시스템을 두 분 다 골라주셨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일단 결승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도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오늘 역시 뭐 그러네요. 잘 맞아떨어집니다. 네. 선익 시스템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시청자분들도 내려주셨고요. 67% 가져가면서 만장일치 이번에도 결승전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5G 관련주죠. RFHIC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네, 잡을까요? 목표가 3만 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전고점까지 간 이유냐면 이게 가대 급락했던 부분에서 서서 올라가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슈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해외 수주 관련된 거 이슈만 크게 터진다. 막장에서 분명히 강한 상승세가 한번 나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한번 천천히 매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RFHIC 해외 수주 관련 이슈 나오면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 주시면서 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PCB 기판업체죠. 대덕전자 아주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코리아 서킷을 누르고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세계 첫 NK 세포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4강으로 진출한 NK맥스입니다. 대덕전자와 NK맥스의 대결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의 결이 참 다른데 네.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좀 이렇게 앞을 모르는 어찌 보면 난이도 높은 시장에서는 그렇죠. 펀더멘탈 강하고 일단은 실적 잘 지속적인 나오고. 실적 네, 잘 나오고 그렇다면 주가는 안 올라가더라도 계속 잃지 않고 계속 네. 행보 칠 수 있는 네. 종목을 선택하겠습니다. 대덕전자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의 전문가의 선택 대덕전자였고요.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비슷하지 과연 않나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는 펀더멘탈 탄탄한 트렌드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대덕전자 그렇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강에서 두 분의 의견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덕전자를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요. 자, 자세한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역시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확실하게 실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제가 바이오 종목을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사실 9월은 바이오에 어찌 보면 달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8월에 빠진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펀더멘탈이 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약하고 첫 번째 왜냐하면 있는 것도 자산도 나가니까 그다음에 성장성 자체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모든 종목은 일단 성장성이 기본으로거든요. 성장성,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장성이 캐시카우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와 안정성, 활동성, 수익성까지 다 고려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 조금 이렇게 내세울 만한 어찌 보면 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정성을 기반한 일단은 대덕전자를 골랐던 네, 이유기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안정적인 종목, 실적이 확실하게 받쳐줄 수 있는 종목으로 가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 대덕전자를 꼽아주신 이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도 대덕전자 골라주셨잖아요. 네. 3분기에도 계속 실적 괜찮겠죠? 네. 네, 연말까지 실적의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네.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네. FC BJ 기판의 성장 속도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굉장히 또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사실 FC BJ 부분은 어떻게 보면 2021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번 연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바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 한 734억 원, 그리고 3부 그리고 전체 매출 한 18% 정도를 차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포트폴리오가 전환이 되면서 이 대덕전자는 그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동시에 경쟁력이 낮은 연성 PCB라든지 아니면 전자형 PC 매출이 좀 감소를 하고 있으나 이거를 FC BJ가 많이 커버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대덕전자가 조금 더 나은 이유 살펴드렸습니다. 자, NK목스가 좀 아쉽게 됐는데,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좀 얼마나 받게 됐을지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덕전자가 역시 많이 좀 그러네요. 가져갔고요. 69%입니다. NK맥스도 그래도 31%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그래도 대덕전자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결승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럼 NK맥스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저는 25,000원을 잡고 있고요. 25,000원을 잡고 있고 일단은 지금 9월 시장, 바이오 시장 한번 8월에 한번 이게 많이 이렇게 빠진 시장이니까 9월 왜냐 하반기에는 분명히 바이오가 올라올 겁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시초가 이제 이런 종목들로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꾸준히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바이오 쪽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닥 그렇게 이렇게 많이 빠지거나 그런 그러네요. 게 네.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또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빨리 이렇게 메우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조심해서 꼭 들어가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K맥스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말씀 꼭 전달해달라고 하시면서 8월에는 좀 바이오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도 주셨네요. 네, 2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2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사경 월드컵 대박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한번 갈 때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는 두 종목이죠.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끼고 있는 선익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기판업체 대표 주자입니다. 대덕전자의 대결. 지금부터 결승전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까요?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너무 네.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나요. 몸집도 차이 많이 나고 대덕전자 가겠습니다. 대덕전자로 네, 알겠습니다. 역시 확실하게. 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 대덕전자 골라주셨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강력하게 끄덕거리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안 나와 2천만 단위. 결이 너무 네. 달라서. 왜냐면 어찌 보면 미래적인 어찌 보면 이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선익 시스템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네. 시장이란 건데 어때 회사라는 것은 내재 가치성도 되게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결이 안에서 너무 다른 판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렇기 부분. 때문에 네. 역시 예, 그래서 대덕전자로. 대덕전자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결승전에서도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대덕전자를 골라주셨거든요. 자, 그럼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대덕전자 상대적으로 이 선익 시스템과의 대결이 쉽게 판단이 됐던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선익 시스템도 성장성을 본다면 예. 또 이제 큰 수익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선익 시스템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덕전자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그렇죠. 그만큼 투자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밸류가 이제 적정하거나 아니면 고밸류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렇다 할 뭔가 공급 계약이라든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네. 이런 종목들일수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터지지 않은 종목일수록 상승 여력이 또. 네, 맞습니다. 네. 이벤트가 있을 때 상승 여력이 좀 빵 하고 터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대덕전자를 투자를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던 김영호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선익 시스템은 좀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시기상조인가요? 아니 오늘 지금 네. 그 차트를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6거래일 네. 동안 많이 힘차게 올랐는데 이제 저건 어찌 보면 더 오를 수 있다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 옛날부터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쉽게 물려 있던다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의 전 영역이라고 좀 그렇죠. 약간 네. 좀 보유하신 생각을- 분들이 예. 지금 언제 팔아야 되나 이거 그렇죠. 고민하고 있단 지금 말이에요. 10%더 지금 그래도 손해가 10%인데 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면 그 보유자의 어찌 보면 영역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일단은 지금 스펙트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 부분에서는 그냥 시장이 악장이냐 호장이냐에 따라서 화라장이냐 좀 차이를 좀 두고 싶어요. 네. 오히려 화라장 같은 경우에는 뭐 펀더멘트 다 필요 없이 시장의 흐름대로 무조건 선익 시스템에 뭘 가야 되는 게 사실인데 크게 갈 만한 쪽으로.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적인 안전성. 그러니까 저는 지금 9월 10월 돼서 왜냐면 어떤지 지금 약간 여러 부분이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조업들이 사실 힘든 부분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연간 한 9천억 이상 일단 매출액을 찍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수익적 건전성, 수익 건전성. 그러니까 그 종을 조금 좀 치중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나 우리 미래적인 사업에서 동역에서는 되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 또한 뭐 수익이 안 좋다고 해서 또 내년에 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하기는 좀 뭐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일단 차트는 일단은 선익 시스템이 더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단은 전문가 입장에서 개인 투자가분들에게는 오히려 작게 벌더라도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는 시각에서 그냥 대덕전자를 골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둘 다 대덕전자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의견 바로 나왔습니다. 네. 대덕전자가 이렇게 가뿐하게 역시 승리를 가져가게 되네요. 25대 75라는 스코어가 나왔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역시나 대덕전자가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의사일거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대덕전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덕전자가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누르고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알아봐야겠죠. 먼저 선익 시스템 관련해서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선익 시스템을 일단 22,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 메타버스 시장이 부각이 될 때 네.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서부터 이제 좀 주목을 해서 지금 전고점 부근인데 한번 돌파가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지금이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조금의 추세 잘 보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주시면서 2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대덕전자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지배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구성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는데 항상 외인들이 한 19% 이상은 평균적으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도 그렇지만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토에서 이렇게 큰 수익분은 두지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성으로 가져가기는 지금 시점에서 좋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6,000원으로 일단은 제시해주고 싶고요. 36,000원으로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죠. 대덕전자 36,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대덕전자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